이스라엘의 기업가 그 교육 정신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업가 그 교육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오늘날 세계적인 창업 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적인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앞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뭐 구글도 있고요, 뭐 페이스북, 뭐 퀄컴, 필릭스, 뭐 우리나라 뭐 다국적 기업이죠. 삼성도 있고 LG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업들이 유명해서 여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글로벌 기업들 이상의 이거 외에 약 3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거는 구글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죠.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이런 글로벌 기업이 왔다는 것은 사실 그 안에서 물건을 팔려거나 세일즈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 R&D 센터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R&D 센터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여기서 진짜 말 그대로 영국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글로벌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제일 자신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영, 그리고 젊고 새롭고 혁신적인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창업국가에 나오는 그런 벤처들을 투자를 한다거나 인수를 한다거나 혹은 아주 기업가 정신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잘 받은 이들을 자신의 회사에 영입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글로벌 R&D 센터를 지어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생태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가 정신 교육을 기반해서 아주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졌거든요. 사실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R&D 센터를 이스라엘에 지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약 한 15년 혹은 길어야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도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스라엘 통보에는 바로 투자를 위해서입니다. 이 글로벌 R&D 센터 그리고 글로벌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을 그죠. 바로 기업들이 있는 벤처 캐피탈 외에도 다른 여러분 아신다는 유명한 그 VC들, 뭐 벤치마크나 세코야 등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도 미국,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스라엘에 제일 많이 지금 들어와 있고 이스라엘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 펀드 35%가 또 이스라엘에 투자하기도 하고 있고요. 사실 에릭 슈미스 구글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파괴적 혁신이란 필요한 것을 꼭 만들겠다는 자발적 에너지 나온다.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이스라엘의 기업가 정신에서 모토가 아니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93년도 이전에 이스라엘에는 창업 국가가 아니었던 창업 실패 국가였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살았던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시장이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오늘날 800만 명이었는데요. 당시 1993년도 이스라엘은 약 50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제일 생각하는 게 뭘까요? 전쟁 아닐까요? 뭐 레바논 전쟁, 뭐 걸프 전쟁, 그만큼 많은 그런 컨플릭트와 전쟁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건강하게 서 있었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 폭탄 테러로 한번 큰일 날 뻔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나라도 있었고 작은 시장이었었고 주변에 이제 중동 국가들도 많이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작기 때문에 아무리 창업하고 스타트업을 만들다 그래도 제품을 만들어 그래도 팔 데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업 아무리 기업가 정신 교육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고,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게 당시 93년도 때 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보였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왜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왔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기업가 정신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업가 정신에서부터 사실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을 창업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결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 저희 요즈마 펀드는 정부에서 약 40%의 그 펀드를 받고 약 60%를 해외에서 그 펀드를 받아서 그 4대 요구를 위해서 저희가 펀드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그 요즈마 펀드를 만들 동안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앞서 바로 이 청년자원이 이게 부족하고, 그리고 또 아까 설명드린 안보상 이런 정말 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가 정신, 그리고 그걸 만들었던 생태계, 투자자, 스타트업, 그리고 그걸
정도로 충분히 투입될 수 있는 생태계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지금 한국에 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조직 문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군대를 잠깐 2년 동안 한국에 군대를 갔다 왔었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느꼈던 부분들이 아마 저런 부분이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저렇게 이름 옆에 저렇게 앉아서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 모습입니다. 그 문화가 조금 다르죠. 그림도 굉장히 다른데요. 하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문화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군대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은 군대에서부터 기업가 정신도 받는 클럽들도 있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받는 그런 기술이나 교육을 통해서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창업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이스라엘에서 그 택배로라는 이제 사이버 보안부대 그리고 기술 그 보안부대가 있는데 거기서 그 병사가 했던 거는 해킹을 막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친구였는데 그 전역하자마자 그때 자기가 배웠던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파이어월이라는 걸 만들었죠. 인터넷 방어 능력 지금 연애 중에 한 3조에서 4조가 되는 아주 세계적인 보안회사를 컸습니다. 최근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그 한 병사 장교는 그 이스라엘의 그 미사일의 앞에 있는 추진체를 만들었는데 그 추진체 앞에 있는 레이더 추적 장치를 이제 그 기술을 보완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필캠이라 들어보셨습니까? 내시경 많이 하죠. 근데 내시경이 정말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조그만 소형 카메라에서 삭히면 아주 다 촬영할 수 있는데 이게 세계 최초로 이스라엘에서 필캠을 만드신 게 바로 창업자는 바로 그 군인 출신의 그 장교였었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은 자유스러운 문화와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자유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게 책임 그런 부분이 병사들한테 점점 그 영입이 돼서 좀 더 책임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랑 회의할 때도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 대리와 사원 이런 직급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회사는 대리와 사와 대표이사한테도 반대 의견도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그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적 사회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한국에 사서 좀 정말 재밌어서 한번 봤는데 얼굴은 거의 컨트리에서 대중한테 다들 슈어레이를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는 참 제가 느끼는 거는 정답을 찾도록 만드는 한국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보다는 그 개념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탈무드 교육 기반의 그 교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탈무드라는 것은 랍비와 제자가 서로 의견을 서로 교류하면서 답을 헤쳐나가는 것이죠. 랍비는 제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 제자의 당신은 항상 나의 말에 반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반박하고 그래서 제자와 랍비가 서로 이렇게 토론 문화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사실 이스라엘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가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발전이 돼서 이스라엘은 그런 그 오늘날 그 노벨상 수도 굉장히 많고요. 8년에 인구에서 노벨상 노력 4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책임 문화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그 책임 부분에서도 가감이 지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에 대한 이제 무서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리스크 테이킹이 덜 되지 않아서 창업이나 그런 부분이 좀더 창업하는 게 좀 무서운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 로시카탄이라는 것은 아주 그 머리가 작다는 뜻이고 로시카탄이라는 큰 머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작다는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책임과 추가 업무를 회피하고 그리고 상부지를 최대한 좁게 해서 그런 소극적 자세가 임에 불구하고 로시가돌이라는 이제 사상은 이제 큰 머리라 해서 지시는 따르되 좀 더 자신 파트는 좀 더 넓게 효과적으로 방법을 생각하는 그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이스라엘 그 교육적으로 된 것이었죠. 사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성공 기업가 정신 부분이나 좀 정부가 같이 함께했던 그 성공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걸프 전쟁들 그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1967년에 6.1 전쟁이 종중이 됐는데 정부에서 이제 절대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무기를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기나 이런 공급을 받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안보에서부터 지킬 수 없는 상태인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어렵고 무기도 자격제적으로 받을 수 없던 상태는 이스라엘은 서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방위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미사일 유도자들이나 뭐 소위 말하는 단거리 패트리어트, 아이언돔이나 그걸 만들게 되는 것이었죠.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연평도 사건이 있어서 그 다음에 배치됐던 그 미사일들이 다 이 라파엘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단거리에서부터 그 정확하게 그 포병을 레이더로 추적해서 그 하는 것 부분도 다 대학교에서 나오는 기술들이나 그래서 군대에 나오는 기술들을 바로 그 컨버전스 융합시켜서 만들었던 기술에서 오늘 세계적인 그 군수에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그 아주 어려움이 저희한테 이스라엘은 기회가 될 수가 있었었는데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붕괴하면서 100만 명 가량의 이스라엘을 유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당시 때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100만 명 가량의 또 이주민들이 들어왔으면 참 어려울 수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게 기회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러시아에 있던 그런 기술자들이나 그런 이제 그 테크노 되시는 교수분들이 많이 그 이스라엘 영입돼서 저희가 직접 그거를 그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창업을 시키고 노력을 해서 해보시는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성공 사례는 바로 이 엘리트 부대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직접 교육도 받고 그리고 또 기술력에 대한 기술 사관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또 전역을 하면 또 창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은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성공하는 것보다 군대를 잘 가야지 성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동안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막그 입시 시험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입시 시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런 엘리트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트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창업에서도 많이 성공적이 될 수가 있었고 그런 글로벌 기업에서도 굉장히 우수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워크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키부츠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협동 농장의 그 마을입니다. 키부츠에 살면서 키부츠에 가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세탁 가면 세탁감이 있고 레스토랑 가면 레스토랑이 있고 그 외에도 그 마을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각각 담당을 해서 음식도 사릴 필요도 없고 각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세탁은 공동으로 세탁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키부츠에서 그걸 이제 잘하면서 위워크라는 걸 많았죠. 그러니까 뉴욕이나 이런 아주 비싼 그 사무실 그 임대 공간이 많이 있는데 너무도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공식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아주 짧게도 잘라서 그리고 그 안에 좀 유명한 멘토들이나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기업가치는 조단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는 바로 부족한 경험 그리고 작은 애소 시장, 주변 국가의 마찰, 투자금의 부족이었는데 다소 이 부분을 해결을 다소 요즘 펀드하고 같이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 펀드는 저희 혼자만 투자했던 부분들이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대형 펀드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했고 공동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더레이터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2억 달러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40억 달러 규모로 커졌고요. 유럽 펀드, 뭐 JPD, 인벤텍, 메디카, 폴라리스 같은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펀드들하고 같이 투자를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이 오늘날 그 세계에서 제일 많이 그 나스닥에 상장하는데 세계 3위가 됐습니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이스라엘 제일 많이 상장했었고 또 유즈원 펀드도 23개 정도 나스닥에 상장시킬 수가 있었던